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진 것은 4년 6개월 만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민주당을 지지해온 미 최대 운수 노조가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글들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에서 쥐 퇴치를 위한 사상 최초의 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현직 미 항공사의 조종사가 기내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물탱크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면서 커피와 차를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연준 결정이 이렇게 막판까지 불확실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연준은 지난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끝내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로 한꺼번에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B컷을 선택한 겁니다. 2%포인트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과의 금리차 역시 1.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는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지난번과 비슷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B컷을 결정한 건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것에 대비한 일종의 선제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As inflation has declined and the labor market has cooled, the upside risks to inflation have diminished and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increased. 이 현재 노동시장 냉각 상황을 심각하다고 보는 거냐, 어떤 지표를 보고 0.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냐, 이런 우려가 이어진 건데요. 파월 의장은 반복해서 노동시장은 좋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업률이 4.2%로 최근 높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전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견고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정리해고 같은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강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도 새로 나왔는데요.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10월에는 회의가 없으니까요. 남은 11월과 12월 두 차례 회의 때 각각 0.25%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 중에는 총 1%포인트를 낮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고요.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더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이 B컷 발표 이후 상승세를 타던 증시는요. 장 마감 전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응을 더 봐야겠지만요. 일단 B컷 결정이 경기 침체 공포를 키울 수 있다. 앞에 나왔던 이런 우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0.5%포인트로 제한해둔 것도 금리 인하, 증시가 떨어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미국의 대형 운수노조인 팀스터스가 30년 만에 대선 후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팀스터스의 이번 결정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130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 미국 최대 운수노조인 팀스터스. 다가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운수노조가 어떤 특정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반 노조원들 사이에서 두 후보를 두고 내부가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션 오브라이언 팀스터스 위원장은 오늘 이사회 성명을 통해 두 주요 후보 모두 노동자의 이익을 항상 대기업보다 우선시하겠다는 진지한 약속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또 두 후보에 대한 회원들의 명확한 지지도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팀스터스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스터스 집행부와 비공개로 만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8%인 반면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조의 여론조사 결과와 이번 결정은 큰 영광이라며 환영했습니다. No, it's a great honor. They're not going to endorse the Democrats. That's a big thing. And this is the first time in, I guess, 50, 60 years that that's happened. Democrats automatically have the Teamsters. They took a vote, and I guess I was at 60% or more, and that's a great honor. 이와 관련해 해리스 캠프 측은 노조를 위해 활동할 사람은 해리스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ook, this is a familiar promise, a promise that he broke when he was president, and a promise that Joe Biden actually kept. We have grown manufacturing jobs in the United States, and we've grown auto jobs in the United States. So if we want to continue on the path toward growing our economy by investing in manufacturing, we need to elect Kamala Harris. 1996년 이후부터 대선에서 꾸준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온 운수노조가 내린 파격적인 결정은 결과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스터스는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엘고어 부통령 후보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민주당의 핵심 대선 후보들을 지지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 이상 급등한 반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미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오른 48%를 기록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3% 하락한 4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선 최우선 이슈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에 가까운 4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쟁점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꼽았으며 해리스 부통령이 강조하는 민주주의 수호는 18%, 낙태 이슈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4%,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를 기록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이번 대선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4%의 지지를 각각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올라와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를 비롯해 부에나파크와 산타아나 경찰국은 어제부터 틱톡과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내 총기 난사 위협글이 게시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샌디에고 사우스베이에 있는 한 학교에서 총격 위협 메시지를 올린 12살 초등학생이 체포됐고 지난 16일에는 모데스토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소년들이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기 난사 위협이 언급된 학교들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얼마 전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자칫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이 같은 위협이 계속되자 순찰 인력을 늘리고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급증하는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일명 쥐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미국과 캐나다의 학계 연구원과 해충구제 관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설치류 퇴치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퇴치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뉴욕시는 길거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 전역의 모든 사업체들에게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 사용을 의무화시킨 바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 후 주에 대한 불만이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stories I hear from residents who talk about there are parts of their house that they won't enter. They won't go inside. And it's just so traumatizing of that experience. Everyone is containerizing their garbage. And we're seeing a decrease in rat sightings because of the containerization of garbage. 다가오는 11월 12일부터는 최대 9개의 유닛이 있는 모든 뉴욕시의 주거용 건물들도 쓰레기를 반드시 시에서 지정한 공식 쓰레기 용기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당국은 해당 지침이 적용되면 뉴욕시의 모든 쓰레기의 70%가 용기에 담겨 버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뉴욕을 제외하고 미 전역에서 설치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와 LA가 꼽혔으며 필라델피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항공사의 한 조종사가 위생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기내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공개하고 탑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델타 항공의 폴 야노비츠 부기장은 비행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음식을 공개하고 가장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식품으로 커피와 차를 꼽았습니다. 야노비츠 부기장은 식품 전문가나 승무원들은 모두 기내 커피와 차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커피나 차에 사용되는 물은 비행기 물탱크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물탱크의 위생 문제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알코올 섭취는 비행 후 탈수 증상을 일으켜 몽롱함이나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기내 압력 변화로 지상보다 더 빨리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야노비츠 부기장은 탄산 음료를 비롯해 매운 음식이나 튀긴 음식 등도 가스와 복부 팽창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유튜브가 AI를 활용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제휴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유튜브는 오늘 뉴욕에서 공개 행사를 열고 올 연말까지 구글이 개발한 동영상 생성형 AI 모델 비오를 유튜브 쇼츠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쇼츠 영상을 더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비오를 통해 AI가 생성한 배경을 추가하거나 명령어만으로 6초 분량의 쇼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AI 기능을 유튜브 스튜디오에도 확대해 동영상 제목이나 썸네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AI로 제작된 유튜브 컨텐츠에는 AI가 만들었음을 알리는 워터마크가 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70대 한인이 절도범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 12일 캐피털 힐 지역에 위치한 재즈 퀵스탑을 운영하던 70대 한인 남성 찰리 김 씨가 맥주를 훔쳐 달아나는 용의자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맥주병으로 김 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턱과 입 그리고 눈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보고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과수원에서 견학 중이던 마차가 전복돼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페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치페와 폭포 인근 과수원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수십여 명을 태우고 견학 중이던 마차가 언덕 내리막길에서 통제력을 잃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25명이 다쳐 구급차와 헬기 등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rst arriving unit on scene notified everybody that there's approximately 30 patients. We enacted our mass casualty protocol with our outside agencies. Pretty heart-wrenching. As a parent myself, you know, it's a parent's greatest fear that something happens to their children, especially when they're, young like that.
경찰은 현재 지역 관계 당국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A 헐리우드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괴한으로부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웨스트 헐리우드의 한 유명 식당 발레 파킹 직원인 51세 남성 프랭크 자라수아는 지난 14일 밤 10시 30분쯤 식당 인근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다가와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해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My blood boiled like just seeing this person attack my dad. It was pretty brutal. Like it was heartbreaking to watch. Frank's been the valet for the business for over 30 years, and he doesn't get complaints. He's kind, he's caring. 용의자는 프랭크에게 폭행을 가한 후 도주했으며 프랭크는 턱이 골절되고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 전 최소 3명의 다른 행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추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계 가족이 있는 해리스 대선 후보도 축하 서신을 보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부채춤 공연도 이어집니다. 백악관 안에서 한국의 추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저는 6살 때 미국으로 왔는데 많이 좀 콩글리시로 좀 서툴지만 I have to say 즐거운 추석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지난해 백악관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음력 설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지만 한국 명절인 추석을 따로 기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추석은 한국 공동체의 풍부한 유산이자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보편적 유대감을 떠올리게 한다고 서면 축사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한국계 미국인 손아래 동서를 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계 미국인은 수백 년간 미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고 축하했습니다. I know that what you cannot do as individuals, you can more than accomplish as a community. I want you to know that through all of this,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has your back, and I have your back. 이날 행사는 한국계 전현직 백악관 직원들의 주도로 마련됐고 한국계로서 처음으로 미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하원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연휴 기간 광폭 행보로 정치권에 비판이 잇따랐던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현장을 잇따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체코 순방에 나섭니다.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2개월 만에 해외 순방입니다. 광폭 행보로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랐던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 영부인 외교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되도록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 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첫날 수도 프라하에서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튿날엔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체코의 산업기술도시 플젠을 찾아 원자력 발전 설비 기업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체코를 찾는 건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24조 원의 국익이 걸린 만큼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중국에서는 부모가 일을 하러 도시로 떠난 사이 농촌에 방치된 자녀들이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서 불안을 겪거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범죄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하얀 승용차가 출발하자 어린아이가 울부짖으며 자동차를 따라갑니다. 또 다른 아이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넘어지고 빨간 옷을 입은 아이는 CCTV를 향해 아빠를 찾습니다. 모두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농민공 자녀입니다. 중국 정부가 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 외지인 자녀의 학교 입학 등을 제한한 탓에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치된 농민공 자녀들은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지난 3월에는 농민공 자녀인 10대들이 동급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죄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골물대로 골마터진 농민공 자녀 문제에 대한 뒤늦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모를 따라 도시로 온 아이들이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인구가 300만 명 이하인 도시에서는 외지인의 정착 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目标就是流动儿童在居住地逐步的享有更加均等的基本公共服务，更充分的融入所生活的城市和社区。 지난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약 3억 명. 이들이 고향에 두고 온 자녀는 9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교입니다. 최근 한 OTT 플랫폼에서 19년 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 유료 가입을 이끈 컨텐츠 1위에 올랐습니다. 영상 복원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AI 기술 덕을 봤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촌스러운 이름의 털털한 외모, 하지만 사랑스러운 그녀 내 이름은 김삼순. 19년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화질과 음향이 향상됐고 몰아보기에 익숙한 요즘 스타일에 맞게 16부작이 8부작으로 재편집됐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삼순이가 그때는 이제 노처녀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29살은 너무 어린 나이죠. 애기들이잖아요. 김삼순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영상을 고화질로 바꾸는 AI 업스케일링 기술 때문입니다. AI 기술 도입 이전에는 60분짜리 드라마 변환에 최소 2-3달이 걸렸습니다. 저화질 이미지를 억지로 늘리면 화소가 깨지고 경계가 찌그러져 이미지 수십만 장을 일일이 수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자 노이즈 제거, 채도와 명암비 조정 등 1차 수정 시간에 40분,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화면 찌그러짐이 심한 35년 전 MBC 뉴스. 테이프에 녹화된 아날로그 영상도 AI 기술로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AI 업스케일링을 주목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그러니까 기계로 화질을 높이는 데 한계에 다다른 TV 제조사들은 아예 화질 개선용 AI 칩을 장착한 TV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IPTV를 통한 TV 다시 보기가 활발해지면서 재미있는 옛날 영상을 찾는 수요가 늘자 통신업계도 업스케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 최신을 달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오히려 사람 냄새나는 옛날 컨텐츠를 살리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인 초등학생이 등교 중 괴한에게 습격당해 다쳤는데요.
지난 6월 일본인 피습 사건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들이 초등학교 앞 거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일본인 초등학생이 습격당한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일본인 학교인데요. 어제 오전 10살 초등학생이 등교 중 학교 입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의 칼에 찔렸습니다. 다친 학생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도 중국 장쑤성에서 중국인 남성이 일본인 모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 여성 안내원이 숨졌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벌어진 일본인 피습 사건은 1931년 만주사변 93주년 당일에 발생했는데요. 범행 동기가 증오 범죄인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무너져 내렸고 전봇대는 쓰러져 있습니다. 강풍에 송전탑도 부서졌는데요. 슈퍼 태풍 야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미얀마에서만 최소 226명이 숨지고 77명이 실종됐습니다. 내전과 홍수로 통신이 끊겨 인명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사회 지원을 차단했던 미얀마 군정은 피해가 커지자 이례적으로 외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UN 세계식량계획은 이번 주 내로 미얀마 수재민 50만 명에게 비상식량 한 달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태국, 라오스, 필리핀 등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까지 합치면 태풍 야기로 인한 동남아 전체 사망자는 5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올 가을쯤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 추도 행사를 올 가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사도시 관광 담당 간부도 추도식 개최 시기에 대해 가을쯤인 10월에서 11월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도 어제 니가타 현 지사와 사도시장과의 면담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와 함께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심을 설치 등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후속 조치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서울 명동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 남성의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영상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남성이 상점 입구 음료 보관대에 있던 음료를 들어 길게 한 모금 마시고요. 음료를 다시 제자리에 놓더니 이번엔 또 다른 음료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물품이나 상점 오염을 막기 위해 고객들이 입장 전 음료를 놓고 들어가는 음료 보관대에서 남이 마시던 음료를 허락도 없이 쑥쑥 뽑아 맛본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제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두 음료를 한데 섞기까지 합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당시 이 장면은 명동을 찾은 대만의 한 인플루언서가 포착해 자신의 SNS에 공개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매장 들어갈 땐 음료의 남은 양을 확인한 뒤 양이 줄었을 땐 마시지 말아야 한다거나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달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변이 온통 논뿐인 충남 마산시의 한 농로인데요.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평소 볼 수 없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차량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빠른 길로 갔다가 차량 수백 대가 농로에 몰린 겁니다. 길도 좁은 데다 합류 구간 4군데에서 끼어드는 차들까지 가세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2km 지나는데 5시간이 걸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운전자는 SNS에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내비게이션에 속은 차들이라는 자조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농로에서 1시간째 갇혀 있다며 내비게이션을 믿었다가 처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체될수록 고속도로로 가야 한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교통량을 분산시켜준 건가? 라며 안타까워하면서도 황당해했습니다. 한 여성이 액자 속 사진을 보더니 감정이 복받친 듯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또 다른 남성은 액자에 담긴 누군가를 확인하고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워하던 남편이, 먼저 보낸 아들이, 늘 함께였던 동료가 함께 찍힌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이들은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과 동료들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칠 때까지도 가상의 소방청 캐릭터와 사진을 찍는 줄로만 알고 있던 터라 사진을 본 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청과 한 유튜브 채널이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는데요. 상상도 못한 깜짝 선물에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과 동료들은 귀중한 선물이라며 감격스러워했고요. 이런 소방관이 있었지 하고 시민들이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초록색 트랙터 한 대가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덮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유리창 앞에서 멈춰서 더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트랙터를 운전한 사람 부살배기 아이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니 가족이 일하는 일터에서 놀던 아이가 심심했는지 트랙터에 올라탑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말리기는커녕 사진을 찍는 것 같죠. 잠시 한눈을 판 순간 아이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트랙터는 그대로 앞으로 달려갑니다.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아이를 위험에 내버려둔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